자, 송나라 때는 이제 서민 문화가 발달됐죠. 그래서 저희 당나라 때는 귀족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송나라 때는 서민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일단 서민 문화가 발달됐던 건 뭐냐면 서민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되게 문화의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 보면 계층들 보면 그 당대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문화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나라 때는 귀족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반해서 송나라 때는 상업의 발달이나 도시의 성장 등등을 해 가지고 이 송나라 서민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서민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인제 송대가 되어서 이제 도시에서 규제와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됐기 때문에 도시를 중심으로 한 서민 문화가 성장했다. 아 그래서 인제 그 관련돼서 뭐 작곡도 인제 행해지고 뭐 이런 것들은 인제 있는데 그건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송대 문화의 성격을 보면 상당히 국수적이다. 어, 그리고 또 뭐냐면 서민적이고요. 어, 그리고 그다음 도시 문화적 특징을 갖고 있는데 국수주의를 보죠. 국수주의는 이 민족주의. 왜냐면 이제 송나라가 인제 당나라처럼 밖으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외부의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외부에 대한 오랑캐에 대한 어떤 그 분노 그리고 그에 따른 또 단결력 등등은 나타나면서 이런 것들이 국수주의 경향을 띠게 되는데 자 육조와 수당의 문화는 호환적인 호환이라는 것은 한족과 오랑캐 문화가 같이 있는 이중성과 국제적 성향을 위해서 이국적 세트가 짙게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송나라는 그 국수주의와 민족주의 성격이 강하다. 그다음에 이제 송대 사대부 문화를 보면 자 송대 문화는 육조나 수당의 기존 문화를 청산하면서 서민 사대부 문화가 발달됐고 육조 수당의 어떤 기존 문화를 문벌주의, 형식주의, 정통주의적 성격을 군인된다면 송대 문화는 귀족 독재 군주 독재 정치와 서민사회 발전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다음 송대 도시는 이제 상국 중심이 이제 발달된 중심이 되면서 경찰 군사적 기능이 저하된 개방적이었다. 이에 반해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성격을 갖고 있죠?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죠. 군사적 성격. 자, 송대에는 새롭게 인제 송악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이 등장을 해요. 이거는 예전에 한번 좀 몇 번 언급했을 텐데 송악, 이약, 성리학 이런 학문들이죠. 이걸 이제 이거 안에는 뭐 여러 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위에 이제 그 주자학 이것도 송악의 일부죠. 예 성리학의 일부고. 근데 하도 인제 요즘에는 주자학이 이제 부각되니까 아 주자학이 꼭 성리학으로 인제 인식이 되긴 했는데 주자학은 엄밀히 말하면 성리학, 송악 이학의 한 분파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했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송악과 이학 이런 것들은 이제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한 당나라 말기 때부터 어 그 당시 인제 선종과 도교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성리학 이론을 보면 선종 도교 이론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대에서 발전한 불교와 도교, 불교 가운데 성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이제 송대에서 불교로부터 사상적 깊은 영향을 받으면서 철저히 이를 비판하면서 불교와 결별하고요. 유교의 사상성을 회복을 했고 이런 것이 국수주의적인 송문화 성격에도 잘 반영돼 있다. 이제 도교와 불교에 대한 신비주의 내세관이 사상과 학문을 지배했던 당대까지는 문화 성격을 청산하고 당대까지 문화 성격이 청산되고 정치 경제적 실용주의와 사회 질서의 윤리성 문제의 학문 연구의 주요 과제가 부각되었다. 예. 자, 송학의 발언을 볼게요. 그 앞에 인제 그 한유와 유종은 관련된 얘기했죠. 그 한유 유종은 종전에 이제 송 그 한당 유학의 어떤 훈과학성을 이제 비판하면서 어 유학의 사상성을 좀 회복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초보적인 심성론을 제기했다. 전 시간에 좀 얘기를 했어요. 그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이 한유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공사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다음에 북송 때 경력 저하 운동이 있었어요. 경성 저하. 이걸 이제 하기 전에 인제 그 성리학의 인제 발달 과정을 좀 볼 텐데 먼저 이제 한유와 이고가 있었고 당말 때 그리고 지금 이제 언급한 경력 정확 운동이 있었어요. 경력 저하 운동.
경력은 이제 송나라 때 연호예요. 북송 때 연호고. 그래서 이제 범중원, 호원, 송복, 구양수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주돈이가 태국도서에서 태국도서를 제청했고, 그때 이제 뭐 이때 음양 오행설하고 연결되죠. 예,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도인 다음에 정호 정희 형제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돈을 제청하죠. 이돈. 보통 이기할 때 이돈 있죠. 그리고 도통론 같은 걸 제청해요. 도통론은 한유 때도 제청했지만 정호 정희 때 도통을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장제 기이돈 있죠. 그래서 요 이와 기, 그래서 전후의 정형제 이이돈과 그다음 장제 기이돈 합쳐가지고 이게 이기돈이 발전돼서 남성 시대 때 누가 이제 그걸 정리했냐면 주의가 정리했죠. 이게 이윤론으로. 이런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성리학이 발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경력 정화 운동을 볼게요. 자, 북송 때 일어난 경력 정화 운동은 그 당시 이제 한당 유학을 비판하면서 불교와 도교를 배척하면서요, 유교에 대한 자유롭고 비판적인 재해석을 하려는 재해석하는 세학풍의 정통론을 확립했다는 것. 이와 함께 고문 부흥에 의한 실용주의와 인류 질서의 제고를 주장하는 공양학적 의리주의 등은 종래 홍학적 형식주의와 정통적인 학문경을 떨쳐내겠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유교 경전을 연구하면서 유학의 어떤 근본 원리를 파악하고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규명하면서 인간 정신을 수양하는 학풍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여러 학자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학자들 관련된 내용이 여기가 뒤에 있네요. 예, 요거부터 보고 좀 할게요. 대표적인 송복이라는 사람은 기존의 저서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에 따라서 이제 유교 경전을 해석을 했다는 거. 예. 그래서 종전의 한당 유학에서 뭐냐면 규정한 유교 해석을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뭐냐면 유교의 어떤 해석을 했다. 유교 경전에 대한. 그래서 주관적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또 했던 게 뭐냐면 불교나 도교, 그다음 제자백가보다는 백가에 비해 유교가 더 뛰어나다. 유교의 우위성을 강조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중원 같은 사람은요, 그 송계시대의 천하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 그래서 실천주의 이상적 기풍은 후에 이제 주작에 영향을 줬다는 거. 그래서 인간 형성의 이념을 유학에서 구했다. 그래서 중용과 그 주역 같은 걸 통해서 인간 형성의 이념을 구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사전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 관련된 내용들만 좀 언급을 한 거고. 그래서 주역이 나는지 중용을 강조했다. 그래서 주역과 중용을 강조했는데, 자, 주역은 통해서 우주의 생성을 설명하고요. 그러니까 중용을 통해서, 중용이라는 것은 대학의 한 편이죠. 중용편이 있어요. 나중에 독립해갖고 이제 하나의 책을 만들었지만, 그래서 인간성에 대한 본질을 강조해요. 음. 자,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성리학과 연결돼요. 주자의 학문과 연결된 거죠. 예. 그래서 호어는 이 명체 다용. 그래서 체라는 것은 경악을, 요라는 건 시문. 시문하는 그때그때 필요한 실용적 학문이죠. 그래서 경악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그때 실용적인 학문들을 같이 읽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그 구양수 같은 경우에는 방송팔대가 중에 이제 구양수가 들어가죠. 예, 고문 부흥운동. 예전에 자유는 함나라 때 산문체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문학과 사상의 어떤 세속성을 비판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업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또 주창했던 게 뭐냐면 공자의 뜻을 직접 전하지 않은 경전은 모두 위서다.
그래서 공자의 뜻을 직접 전하지 않는 것은 다 위서다. 유교 경전 중에 위서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던 사람들이야.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보면 자, 이런 이제 혁신 운동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그런 불교와 도교를 비판하면서 한당 유학을 비판하면서 유교의 어떤 학문적 정통성을 확립하고 그다음에 유학의 근본 원리나 어떤 인간성 본명, 인간의 본성이나 우주 원리들 규명하려는 그런 것들은 또 실용주의 어떤 학문을 좀 강조하는 그 영향은 그 당시 신용때 들어와서 왕왕성에서 경세주의적 신학과 그다음에 소식의 초각 그다음에 초각과 그다음에 역적 등에 의해서 경세 공리하고 전개됐다. 예. 그래서 이 경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이제 남송의 주의가 이를 집대해서 체계한 게 송악, 그 주자고 발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세 경력적 운동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도덕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경세적인 측면인데, 경세적, 도덕적, 윤리적 측면 같은 경우에는 어디도 이거는 주자하고도 연결되고요. 그래서 경세적 측면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망항성의 어떤 신법적 면, 신법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줬다. 예. 그래서 유교의 어떤 성향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 좀 얘기할게요. 예, 요거는 자, 의인을 보면 경력 정화 운동은 비록 체계적인 학문 연구가 아니었으나 한당 유학의 혼과학을 비판하면서 침체된 유학을 새로운 방향을 불켜 불교와 도교를 대척하면서 유교의 학문적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큰 목을 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와서 이제 도교와 불교의 관계 볼게요. 앞에 이제 송악 같은 게 발전 과정에서 도교를 비판하고 불교 비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도교와 불교가 주장하고 있는 그 안에 우주론이라든지 존재론, 형이삭적인 어떤 논리들 이런 것들은 주저하기도 많이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비판하면서도 그들의 장점을 또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도교 같은 경우에는 만물일체설, 자연의 기, 태극설 이런 것들은 기설에 영향을 미쳤고요. 예. 그다음에 불교 인가론, 인성론, 공부방론은 리설에 영향을 줬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딱 하지만 본체의 차와 작용의 용이라는 개념 있죠? 그래서 이제 이와 그다음에 작용의 용은 성중에서 기, 이와 기라는 것도 이제 뭐냐면 불교에도 영향을 줘요. 불교에 영향을 받는 거죠. 기라는 거는. 예. 그래서 여기 니설만 있지만 기설도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주자학은 도교와 불교 사상을 수용하면서 유교 사상이 없는 우주론과 인성론을 그 철학적 기반을 삼아서 유교를 형이삭적 경지로 끌어올렸다. 그래서 한당 유학 이 주자학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성리학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꼭 주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리학이라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뭐 주자학과 성리학을 구분 없이 쓰이고 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리학의 여러 학파 중에 하나가 주자학이고 주자학이 여러 이론을 좀 종합을 했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당유학은 송학을 통해서 지금까지 모자랐던 우주론, 인성론, 존재론 같은 철학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래서 한당유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자를 자꾸 해석하는 것만 강조하는 거지 어떤 철학적인 거나 뭐 인성에 대해서 형이삭적인 거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이런 그 송학은 도교나 불교적 요소를 받아들여서 이런 모자란 부분을 다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송학부터는 신유학이라고 해요. 예. 이점 요학과 다른 신유학이라고 이제 한다는 거. 그다음에 송학은 또 특징이 뭐냐면 사설을 중시하죠. 성리학은 사설을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한강은 오경 경학 을 구별하는 새로운 사설적 기초로 확립했다 이렇게 있는데 오경학이라고 빼면 오경 사서 오경이라고 얘기했는데 오경보다는 경학이 낫겠죠. 보통 한당 유학에서는 13경이라고 하죠. 13경 중국의 유학을 중국의 유학은 이제 13경인데 한당 유학에서는 이제 그 뭐냐면 오경 플러스 호경도 있고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춘추부터 삼전도 있는데 오경보다는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경학 외에도 호경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이해는 한단위에서 강조했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여기에서 사설을 강조하죠. 13경 안에 사설가 뭐죠? 논어, 맹자,
그다음 중용, 그다음 어, 중용하고 그다음에 대학이죠, 대학. 음. 그 노노 13강 아니니까 사선 다른 거예요. 노노와 맹자는 이미 이제 13경에 있었고 중용과 그 대학은 그 13경 안에 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얘기. 예경에 보면 이제 주례, 의례, 얘기가 있는데 요 얘기 한 편이 중용과 대학이에요. 예. 그래서 이 중용과 대학을 따로 뽑아갖고 나중에 이제 주자가 책을 만들었죠. 예, 책을. 그래서 노노, 대학, 중용, 맹자 이런 책들이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제 오경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한당 유역의 오경 외에 이제 경학이 없는 그런 그 안에 사서에 뭐가 있냐? 오경에 없는 사서에 이와 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기가 있기 때문에 사서를 중요시했어. 그래서 요 기억해 주시고요. 한당은 주로 경학과 구별, 한당의 경학과 구별되는 사상적인 어떤 경제적 기초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서 안에는 요게도 없는 이기위 요소가 있다. 이런 것들 좀 기억해 두고, 특히 이제 대학이나 중용의 그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대학과 중용. 그래서 대학과 중용은 요 13경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13경 안에 들어갔긴 했죠. 예, 말했는데 13경에서 이제 얘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기에서 이제 분리돼서 대학과 중용이 따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래서 노노 대학 중용 맹자는 종전의 한당 유학의 경학이 없는 그 이와 기라는 그 뭐냐면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주작의 성립 과정을 이제 볼게요. 주작의 성립 과정. 자, 여기 보면 이제 앞에서 먼저 주작의 성립 과정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주돈이죠. 주돈이. 네. 주돈이는 태극 도솔이라는 것들을 이제 썼죠. 그 음양 오행설과 유교, 불교, 도교를 합쳐놔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태극 도솔인데 태극 도솔은 이제 송대 주작을 배웠다. 또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태극에다 음양설을 붙였는데 태극이 동하면 양하고요. 태극이 극에 도하면 정하고 이걸 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네, 잠깐 이걸 가지고 설명할게요. 자, 무국은 태극이다. 그래서 태극이 동하면 양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게 태극이죠. 예. 그래서 태극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게 양이 되는 거야. 양. 태극 동이 극에 닿으면 다시 이렇게 뺑뺑 돌아서 다시 원상태가 되면 이게 정이죠. 예. 정이면 음을 이제 발생한다. 그래서 음양 오행설 여기에다 이제 플러스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음양을 통해서 또 여기에다 뭐냐면 어, 음과 양이 이제 변하는 과정에서 수와 금, 목, 토 이렇게 했다. 태극 도설과 음양 오행설 조화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우주의 어떤 존재다. 우주가 움직이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노장사상하고 비슷하지만 궁극적 무에서 구하지 않고 노장사의 무에서 그걸 무에서 구하지 않고요. 이에서 구했어요. 이. 그래서 그 당시 노장사상을 받아들이면서도 노장사상의 어떤 무가 아니라 어떤 이치 이런 것들 구했다. 그래서 이런 태극이 이제 움직이는 걸 양과 음으로 양과 음을 오행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 일종의 이치다, 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유교적 합리주의를 발전시킨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장제의 기 이론론을 볼게요. 이 사람은 도교의 영향을 받았고 만물의 근원을 태어나 묻고 기는 동과 정의 활동을 통해 사물이 형성된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그 태어나는 곳이 있는데 태어나는 것은 이제 만물의 근원, 어떤 움직이지 않는 그런 근원인데 그게 이제 뭐냐면 돌기 시작하면 뭐냐면 그 동과 정이 된다. 움직이면서 또 뭐냐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은 그런 것들 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천지의 성과 본체의 인간의 성 천지의 성과 이제 기지의 성을 나눴죠. 그래서 천지의 성은 본체 인간의 성이고 기지의 성은
구체적인 인간의 성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해주는데 본체성에서 이제 뭐라는 개념이 나오면 이와 연결되고 구체적인 기와 연결되죠. 요게 나중에 주제학에 영향을 미쳐요. 주제학에. 예. 그래서 이제 장제 기 이론론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 정호 형제가 이제 이론을 하죠. 그래서 이는 도로 보고 형이상식 기를 형이상식 이로 발전시켰다. 그래서 그 이를 이제 강조했다는 거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도통론을 또 주장하죠. 정의가 주자, 공자, 맹자, 송학, 한대 경학을 제했죠. 그래서 한대 경학을 제시키고 주공이나 공자, 맹자, 송학 해갖고 한대 유학은 뭐냐면 이건 진정한 유학이 아니다. 요게 이제 진정한 유학이다 해갖고 새로운 유교적 정통론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돈이의 태극설, 그래서 우주의 존재론을 기반에 만들었고 장제의 기원론, 그리고 이 사람이 인성론에서 천지성과 기재성을 구별해서 이와 기라는 것을 구별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의 개념으로서 이제 정의 정호 형제가 이를 개념을 제시했고 도통론도 제시했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만든 것이 이제 주자의 이기 이론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태극도설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장제 기론론, 그다음 정의 니, 그래서 이제 이기 이론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인데 제가 이거 설명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저도 이게 뭐 전공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핵심적인 기억만 해주세요. 기억 키워드만 정리해 두시고 그 강자중국사에는 아주 자세히 설명했는데 제가 이걸 한 10번 읽었거든요. 강자중국사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뭔 말인지. 네. 그래서 요즘에 지금 그 천문학이나 물리학에 관심이 많아갖고 그걸 보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요거 그 강자중국사에 있는 뭐 태극도설이라든지 장제의 기가 어떠니 뭐 이런 내용도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돼. 옆에서 너무 어렵게 써놓고 우리가 뭐 굳이 그것까지 다 기억을 할 필요 있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는 그냥 이 사람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요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주제의 이기 이론론인데, 자, 이기 이론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됐죠.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요거 관련돼서 잠깐, 이걸 이제 좀 볼게요. 성리학의 이제 발전 과정에서 이제 신유학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했던 걸. 자, 그래서 이제 유학의 중노트의 주자가 종합을 해서 성리학을 만들었는데, 이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설이 들어가 있죠. 유교의 설이. 그래서 이제 우주론에서 이기론을 끌고 왔고요. 그래서 이기론은 이는 원리와 법칙이고 기는 재료와 형상인데 자 이기호 관련된 내용은 좀 예전에 한국 성리학할 때 좀 얘기했어요. 자 이와 기를 가지고 온 세계를 다 설명한 거야. 심성론도 설명하고 수양론도 설명하고 경세론도 설명하고 하이관도 설명하죠. 예. 그래서 심성론에서는 이제 인간의 내면 구조를 쓰는데 그 보통 본연지성하고 기지지성 나오잖아요. 본연지성 이가 되고 기지지성 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는 사단과 연결되고 기는 칠정과 연결돼서 사단은 순서 무어가고 칠정 가성가어가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인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 본연지성을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수양론이 나온 거야. 이게 거경궁리죠. 거경궁리라는 것은 거경은 마음의 자세를 수양의 자세를 닦는 거야. 예. 그리고 궁리는 이제 뭐냐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상호의 이치를 깨닫는 거죠. 예. 그래서 궁리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건물치지가 나. 건물치지. 건물치지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니를 깨닫기 위해서 그 뭐냐면 바깥의 니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물 속의 니를 다 깨닫으면 내 마음속에 니를 깨닫을 수 있다. 그래서 뭐냐면 바깥의 니를 깨닫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니를 깨닫을 수 있는 게 건물치지예요. 이 대학의 한 구조인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양명학에서는 다르게 또 해석해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성리학 하면 뭐 유교 도덕 윤리만 강조하는 거지만 그 안에는 경세학적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덕을 통해서 뭐 통치하자 경세학적 성격도 있지만 경세학적 성격보다는 주로 이제 여기 보면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성격이 더 강해요. 이거는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존촌이 거인력을 제시하죠.
그래서 존촌의 거인은 이제 수양론이 하나 일종이죠. 존촌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리를 보존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예. 그래서 거인용은 인간의 욕망을 제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존촌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거건국리 건물 취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점점 형식화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의 수양을 닦고 그걸 성인군자가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성인군자,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닦고 존촌의 거인으로 가고 건물 취지하고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예법을 잘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법을 수행했기 때문에 예를 잘 수행하면 그게 이제 마음의 수양이 잘 닦는 걸 표현한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목적은 예법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도구잖아. 자기들 이제 뭐냐면 그 성인군자를 잘 뭐냐면 나타난 걸 하나의 표현하기 위해 하나의 도구인데 오히려 이제 나중에는 예법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형식성에 매달려. 그러니까 뭐 장례는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다음에 그 앞에 종법에 어떻게 해석할 이런 것들에 매달려. 그런 것들을 해석해야지 사람들한테 내가 수양이 됐다는 걸 잘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게 그 문제가 됐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조선 후기 때 이제 예성 논쟁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거죠. 그래서 이런 뭐냐면 객관적으로 뭔가 보여주고 뭔가 깨달음을 남들에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거 필요 없이 내 마음이 어떻게 이제 수행하는 게 더 주관적이 더 강조되는 거 이런 것들 강조하면서 이제 양명하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런 예법을 강조하면서 점점 성리학이 형식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약간 설명이 부족해서 요걸 가지고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주작은 이와 기를 분리시켰죠. 이기 이온론, 건물지지, 예, 성직리, 선지후회.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한국 성리학 할 때 좀 얘기했으니까 그 강의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 인간의 생태적 신성을 우주의 성립 요인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이와 기인데 요 이와 기란 개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다음 오경구는 사설 중시였다. 네, 사설 중시. 그래서 사서에 이제 뭐냐면 이와 기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자는 이걸 사설을 다시 이제 편집을 해갖고 줄을 붙였어. 종전과 다르게 줄 붙였는데 이걸 사설 집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설 집주를 달달 외우고 들어야지 과거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상당히 중요해. 예. 그래서 한당 유학 경학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들을 띄웠고요. 그래서 이 유학을 이제 신유학이라고 해요. 신유학. 예, 해석도 완전히 달라. 여기는 사서만 나왔지만 나머지 그 이제 사설권 13경 있죠, 중국에. 이 13경을 다시 재해석했어요, 이 사람은요. 예. 그래갖고 그 춘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해석한 시경하고 예전에 시경의 내용을 보면 완전 달라요, 의미가. 그다음에 사회 정치 원리 기초서 인간 심성을 중시했다. 예. 그래서 심성론은 이제 아까 이제 장제의 어떤 그 인간의 본성, 기지의성, 천연지성과 기지의성을 이제 구별하는 거와 성직리 플러스에서 종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성직리를 강조했죠. 그리고 심이라는 건 신통성적, 심을 구성하는 건 성과 정이다. 예,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실천주의를 강조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이와 기의 관계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와 기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와 기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기 불상이라고 또 한 명에 또 이와 기는 섞이지 않는다. 이게 불상잡이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예매하잖아요. 이와 기가 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서로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이기 불상리를 강조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강조해요? 이가 강조되는 거죠. 이기 불상제 이항이 강조한 거고, 예. 뭐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이제 달리 해석하면서 이제 나갔다는 거. 그 영향을 보면 군신 부자 하위 질서를 중요시하면서 대의명분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국주 독재체를 정당화시켰다. 인간의 불평등을 인정하고 간홍상제에서 엄격한 구분과 남녀차별 규정하면서 정통왕조의 통치인연과 가정윤리의 근본적인 유학을 형성했는데 요거는 이제 예전에 제가 한번 한국사 시간 때 얘기를 했어요. 예.
이와 기는 다 내재돼 있지만 그 기의 천왕과 탁함에 따라서 청탁에 따라서 청하면 이게 사대부가 되는 거고 탁하면 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계급 질서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남녀 차별도 마찬가지야. 남자는 상대적으로 기가 청하기 때문에 원래 타고난 네가 잘 발현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자는 기가 탁하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는 천리가 잘 발현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녀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론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중화는 왜 중화냐? 중화는 타고난 니를 잘 발현됐기 때문에 중화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니는 타고난 니를 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랑캐가 된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뭐냐면 질서화시키고 개서화시켜요.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성리학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군주 독재 체제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거죠. 신분 질서의 정점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당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고 국수류 복구적인 성향에 관해서 양이도 내각에서 배타적 중화 사상을 대의명분 삼았다는 거. 그래서 사대부의 정치 참여와 신분적 질서를 정당화시켰다. 예, 이걸 공치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뭐냐면 사대부의 항로서 영대 간악을 착용됐고 뭐 한국, 일본 등의 주변 국가에게 큰 영향을 줬다는 거. 근데 이제 너무 이제 한계도 있어요. 이 논리의 엄정함을 추구하고 자유로운 사색이나 비판적 정신을 억압했고 특히 그 권위적 형식주의에 빠졌다는 거. 이게 또 문제인데 객관적 유신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마음의 수양을 외부에서 찾고 그 외부에서 찾는 걸 다시 또 잘 보여주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약을 했다는 거, 예약을 내가 이제 객관적인 어떤 그 수양을 했던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당연히 어떤 그걸 나타난 의례를 되게 강조해요. 의례를 잘 행사하는, 예약을 잘 행사하는 사람은 내가 그만큼 마음의 수양을 잘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그 마음의 수양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요 의례에 초점을 맞춰서 해요. 형식화되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반박한 양명학은 좀 거꾸로죠. 양명학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뭐냐면 뭘 찾는 거예요? 양지를 찾는 거잖아. 양지를 찾기 때문에 뭐냐면 바깥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양지를 도다루고 양지에 잘 깨닫는 그런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남한테도 잘 보일 필요 없어. 외부적인 것도 잘 보일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걸 만족하고 살면 돼. 양지를 깨닫던 사실을.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으면 그걸 만족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명학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객관적 유심화라고 하는데 이건 주관적 유심화. 그래서 객관적 유심화는 내 안에 있는 깨달음 업계에서 바깥에 있는 것을 그냥 찾아내는 거죠. 건물치 같이 명항처럼. 근데 주관적 유심화는 내 마음의 양지를 깨달으면 그걸 끝나는 거야. 바깥에서 상관 안 해. 보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명학이 좀 약간 주제학과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성론 관련된 내용들 쭉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냥. 네. 그래서 이제 있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주제학이 간학화된 이유가 있죠. 요것도 그러니까 주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건물치를 통해 외형의 공부를 중요시하면서 예의심을 실현해서 내부적 완성했다. 그러다 보니 예학이 상당히 강조되기 시작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예학 측면에서 쓴 책이 있어요. 근사록이라는 책이 있어. 근사록. 요거 외워두세요. 책 이름만 외워두세요. 이거 동아시아 교과서에 잠깐 근사록 같은 게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주작이 간악화된 것이 뭐냐? 후에 이제 주작이 간악화됐잖아요. 이게 간악화가 언제 일어났죠? 명나라 때, 명청 때. 뭐냐면 조선시대 때, 일본은 에도 막국 때 있죠. 어떤 분은 그 원은 아니냐? 원은 엄밀히 말해서 주작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거는 이제 성리학이죠. 주자의 어떤 학문보다는 주작에서 약간 이제 반계혈통인 서양의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작과 성리학을 꼭 이렇게 일치해서 보시면 안 돼요. 여기는 주작을 얘기하는 거 지금. 그러니까 가족 총락 국가의 모든 모순을 인식하고 그런 모순을 주지적 비판적으로 규명하려고 했다.
그래서 왜 가족 간에 어떤 차별이 생기는지, 국가 간의 어떤 개별적인 것들이 이제 질서가 차별이 생기고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차별이 생기지. 그걸 먼저 모순된 상황을 모순된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약간 비판적으로 이제 뭐냐면 규명을 해 보려고 했죠. 그래서 또한 한글 정통은 사대부의 관료의 전체지배적 어떤 정통성과 대의명분을 강조한 역사를 통해서 통하고 통해 지배적 정통성과 군신에 의해 대의명분을 정통화시키려고 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은 상대 사대부의 학문이 될 뿐 아니라 명대의 간학으로 채용되어 정치 교육의 기본 이념이 되었다. 예.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성리학은 사대부의 통치 이념이 되기도 하고 그 당시 성리학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북방 민족의 압력 때문에도 있어요. 대항하는 중. 왜냐 하이런을 강화시키는. 하이런을 왜 강화시키냐? 앞에서 이제 송나라는 계속 주변 민족부터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와 이를 강화시켜서 자신의 어떤 정신 승리를 하려고 했어요. 외부의 어떤 패배를 정신 승리를 통해서 뭔가 그걸 승화시키려고 했죠. 다른 남도. 예. 그래서 하와 이를 강화됐어. 그래서 하이는 어떻게 강하냐? 성략을 아까 얘기했처럼 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가 잘 발현된 주체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가 잘 발현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가 발현된 하가 더 우위가 되는 거고 이가 잘 발현된 이는 그 오랑캐는 아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가 이제 승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종전에 이제 그 북방민 쪽 받은 압박을 압력, 굴욕이나 이런 것들 정신 승리로 극복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 이제 주작이 그걸 잘 대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그런 측면에서 하이든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통론도 또 강조할 수밖에 없죠. 예. 정통론도 이제 뭐냐면 누가 정통이냐 정통이 아니냐에 따라서 하이든도 연결돼서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론도 강조해. 그래서 정통 있는 군주는 이가 잘 발현된 주체고 정통론이 없는 애들은 이가 발현되지 않은 그런 애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역사학이나 정치학에도 강조가 되니까 대의명분론 이런 것도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작의 비판을 좀 볼게요. 앞에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성리학을 좀 봐야 돼요. 성리학. 성리학은 주작이 이제 성리학 1파가 있잖아요. 근데 성리학 안에서는 두 가지 있다고 했죠. 하나가 윤리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근거와 그 다음에 그 경세적 성격을 강조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이게 성리학이. 근데 보통 우리는 요것만 생각하잖아요. 요것만. 요것만. 그래서 이제 윤리 도덕 안에서도 이제 여러 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주도니, 장제, 정의, 정오 이렇게 쭉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주자 이거 있고 그 다음에 후에 이제 그 양령학에 영향을 줬던 육구연 이런 사람도 요런 계통이야. 예. 근데 이제 요게 경제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종 윤리 도덕적이나 형이사적인 문화는 아까 이제 경력 정학 운동에서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실용적 성격도 있다고 했잖아. 요걸 계승했다고 보시면 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경제 사공주의.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왕한석 개혁 같은 것들 이런 것도 경제학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성리학, 그러니까 송학, 이학을 요런 것도만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후대에 알려진 주류 학프고 그 주류 맥이고요. 성리학 안에서도 요런 것도 있어요. 경제적 성격도 있어. 예. 그래서 요런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성리학 안에서 경력 정학 운동에서 실용적인 통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연결된 걸 보면 자, 심성의 수양보다는 이 사람들은 여기는 관심 없어. 국가 정책이나 국방, 재정, 민생 안정 같은 사회 정치적 문제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북송의 왕왕성이나 그 다음에 또 남송의 영광학파 이런 것들이 연결해 주죠. 그래서 그 관련된 학자들이 진양, 성계석, 석정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진양 같은 게 독의 이론을 주장해서 도라는 걸 다르게 해요. 도라는 거는 얘네들은 이제 뭐 어떤 윤리와 도덕이나 이런 것들 막 형이사학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도라는 거는 각 시대의 위정자들이 국력 출신과 민생 안정의 정치적 성과군이 도다. 그래서 상당히 실용적으로 해석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의리치료는 의라는 것은 얘는 이렇게 설명하죠. 뭐 윤리 도덕적으로. 근데 얘는 돈 버는 게 의다. 이렇게 의리일치론을 주장해. 자, 이익을 챙기고 실용을 챙긴 게 의다. 이렇게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섭적 같은 사람은 이제 경세적 입장에서 경서를 해석하고 태국 도수를 비판하면서 주도니의 전위 사상을 도불의 영향에서 이거는 주도니와 전위 잘 보면 도교와 불교를 비판하는데 다 얘네들 이제 그 사상적 근거를 보면 도교와 불교에 나왔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그래서 주자는 이거에 대해서 다 부정한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수용해. 그래서 이제 주장문에서는 얘네들도 경세적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얘네는 유교 도덕적인 성격이 훨씬 강하지만 일부 경세적 성격이 있고 얘들도 경세적 성격이 있지만 일부 유교 도덕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세학파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 이제 주자가 나름대로 일면 수용한 경세적 측면을 수용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창법이라든지 경계법이라든지 뭐 항정, 구항법이죠. 구항. 예, 가문이 들거나 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약 같은 거 그다음에 이런 거 의례를 중시하는 거 뭐 이런데 의례 중심을 얘기가 집어넣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뭐냐면 경세적 성격의 일면이죠.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주자는 경세적 성격도 있지만 어디가 더 윤리적 성격이 더 강해요.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한약이라는 것은 예전에도 있지만 서원과 함께 성약을 확대시키는 데 뭐냐면 주요 뭐냐면 매개 수단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한약하면 그 여시 한약을 이제 처음에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시 한약을 보고 그 주자가 거기에 증손 여시 한약을 다시 뭐냐면 더 보강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해갖고 줄을 붙였어. 그래서 한약하면 보통 증손 여시 한약을 의미해요. 예, 중성 여시아나 이게 원래 오리지널 여시아나가 아니라 그다음 육구현이라는 사람이 있죠. 육구현은 주제와 좀 다르게 해석했어. 이 사람도 정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니나 기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다른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성리학 형식하는데 이게 이제 주제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주제학이 점점 주제학이 형식화가 아니다. 성리학이 형식화가 됐다. 예. 왜냐면 그 당시 성리학이니까 성리학의 형식화 예와 구경은 이 대신에 유일성, 절대성을 지니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주제학 자체가 이제 뭐냐면 요쪽으로 빠진 애들이 예학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양보다는 예학만 강조하니까 이런 문제점이에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왜 밖으로 이걸 표현하고 밖에서 찾냐. 안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네가 있고 이기론은 양지론. 이 사람은 주자의 건물치를 배제해서 심해지 내재되는 양지를 강조해. 그래서 이 사람은 니와 기도 인정하지만 니와 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원래 타고났던 양지가 중요한 거야. 양지라는 말은 어디에 나왔죠? 맹자에서 나왔죠. 그래서 맹자의 양지 양능소 있잖아요. 그거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있고 다만 이제 그 성리학 공통점이 뭐냐? 자, 도덕주의 내성화, 사회정치의 수기에 관심이 있다. 아까 얘기했처럼 주제나 이 육구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윤리 도덕적인 측면이 강조됐다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학문적 강조는 장제부터 해서 육구형, 왕수인과 연결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육구형과 왕수인을 합쳐갖고 유광왕이라고 해요. 심학이라고 하죠. 요 육학, 유광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육구형은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왕수인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양명학 할 때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런 계통이 이제 있는데 요거 이제 또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유교 사상을 이제 이거 그 뒤에 넘어가기 전에 불교 도교 넘어가기 전에 유교 사상 흐름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건 제가 정리한 건데 자, 보통 유학은 이제 공자나 맹자 같은 원시 유학에서 출발하죠. 근데 유학은 다양한 속성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홍보학적 속성과 도덕 윤리적 성격을 강조하는 건데
홍구학적 성성은 뭐냐면 홍구학이 좀 잠깐만요. 여보세요? 강의 나중에 알았어. 죄송합니다. 자, 여기 홍구학인데 자, 홍구학은 이제 그 크게 현실지향적인 거와 자구주석적인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홍구학은 여기가 더 가까워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경세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보통 경세적, 그러니까 세상의 이론 학문들을 이제 추구하는 흐름들은 근문학파, 완화성, 영각파, 경세 실용학파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공양학파로. 근데 이제 여기 홍구학의 주류였던 자구주석, 요거는 고문학파 연결되죠. 여기가 연결돼요. 예. 그래서 고문학파는 이제 고중학과 연결된다. 그래서 여기 표시가 이렇게 잠깐 잘못됐는데 일단은 이 홍구학이 이렇게 연결된 거. 예.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건데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도덕 윤리를 강조하는 것은 주로 이제 주작, 육학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도가와 선종의 영향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극문학파하고 고문학파 간이 계속 이제 대립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극문학파는 경세적 성격을 갖고 있고 고문학파는 자구주석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서로 이제 비판하면서 주고받아요. 예를 들어 명말 때 경세 시용학파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실사구실과 경세치용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실지향적인 경세적 학파 성격을 띠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사구실은 고중학에 영향을 미쳤는데 고중학은 경세치용을 버렸죠. 네. 그래서 이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 경세치용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게 공양학이야. 얘네들이. 그래서 공양학은 이제 뭐냐면 등장하면서 고중학풍하고 대립을 하는데 고중학에서 또 뭘 받아들이냐면 방법론이나 경학 연구론 방법론을 받아들여. 예. 그래서 이게 경세시용학파, 고중학, 공양학 이렇게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상호 비판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비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도덕 윤리학을 강조하는 이제 주자학과 유학도 뭐 도덕 윤리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도 요 안에는 뭐냐면 경세적 성격도 있어요. 근데 경세적 성격보다는 도덕 윤리적 성격이 더 강해. 예. 그런 것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학하면 요건 생각 안 하고 요것만 강조되죠. 왜냐하면 성리학이 되게 강조하고 주작이 강조된 거니까 요것만 있지만 요것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현실적 경세적 성격과 그다음에 자구주석 같은 어떤 이런 홍보학적인 풍토 있죠. 이런 거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예. 그래서 있고 요거는 제가 나중에 수정해서 표를 만들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송나라 때 그 성리학이 널린 이제 뭐냐면 학상이 됐잖아요. 그와 반해서 이제 불교나 도교는 쇠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제 도교가 쇠퇴하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불교 같은 경우에는 탄압을 받았죠. 당나라 말 무종 때나 호주의 세종의 불교 탄압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과 이제 벗어나서 점점 이제 뭐냐면 세속화되기 시작해요. 대중화되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대중불교로 번번을 하겠다. 예.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또 연불교사 같은 것도 조직했는데 당하고 송나라 때 불교가 너무 쇠퇴했고 이제 불교가 너무 타락해졌다. 그래서 원래 그 뭐냐면 불교 돌아가야 된다라는 결사 운동이나 이게 연불 결사 운동인데 이 불교의 어떤 그 순수성을 이제 강조하는 원래 불교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운동 자체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죠. 고려 시대 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수선사 결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백년사 결사 이런 거 결사 운동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는 또 유학자들이 그 선종을 많이 또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선종을 받아들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면서 또 학문적으로 비판하고 그래요. 얘네들이 또. 예. 그러면서 이제 선종을 신앙하면서 이제 포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당시 유학자들은 불교 이론과 유학 이론을 같이 알고 있었어요. 예. 유불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죠.
왜냐면 성리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선종을 좀 이해하려고 하니까 유교면서 유학자면서도 불교에 대한 이론을 생각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많았다는 거.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고려 후기 때도 처음에 이제 성리학을 받아들일 때 이제 이걸 선종을 좀 어느 정도 이해해야지 성리학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승려나 유학자들이 유교나 불교가 다 능통했어요, 얘네들이. 예. 그래서 서로 이제 뭐 비판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 대중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정토정이죠. 네, 정토정 같은 경우에는 이 미륵불 연결돼서 미륵 하생사상과 연결돼서 어떤 종교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미륵불의 관림과 중세 구제 사상을 통해 영향으로 종교 운동이 빈번히 일어났는데 요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아는 게 뒤에 언나 말기 때 이제 뒤에 얘기지만 홍건적의 난 같은 것도 이 미륵불 연결돼 있죠.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청나라 말기 때도 이제 미륵불 관련된 내용이 반란이 일어났죠. 예. 요거 뒤에 좀 얘기할게요, 요거는. 예. 자, 그럼 도교 같은 경우에는 어 주수가 부족이 아니라 인원화가 진전돼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도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구불교, 구도교와 신도교. 이 당나라 때 이제 천사도를 중심으로 한 도교는 뭐냐면 주술이나 부적이나 이런 것들 관계. 근데 이제 당 이후부터는 도교가 혁신운동을 일어나. 그래 갖고 인제 그 당시 금이나 뭐 남송 시대 때 송 시대 때는 도교가 인제 뭐냐면 점점 유교나 불교를 수용해서 유교, 불교, 도교를 하나로 합치려고 해요. 그래서 유교와 불교의 이론을 가지고 와서 도교를 이제 이론화시키죠. 이론 도교가 등장해요. 이론화된 도교가. 그래서 유교와 불교와 도교 삼위일체를 해서 그 이론화시켰다. 도교를 좀 더. 예. 그래서 인제 그 당시 금이 정복한 하북 지방에는 이는 신도교들이 많이 나는데 여기 뭐 전진교, 태일교 뭐 그다음에 진천도교 등등 있는데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인제 전진교죠. 신도교의 대표적인 게 구척이가 인제 예 가끔씩 무협 소설에 나왔던 인물이죠. 예 구척이 같은 사람이 전진교가 대표적인 이제 신도교의 일종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전진교는 왕조는 아니라는데 왕조는 세우기만 했고 유명한 사람은 구척이 같은 사람들이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성격은 뭐 송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리학은 도교를 부정하고 엄격한 이제 수도 생활을 추구한 실천적 종교였다. 자선과 수양을 중시했다. 이건 다 뭐냐면 어디에 선종과 연결돼 있죠. 선종과. 그래서 상교의 조화, 유불도의 조화를 강조하죠. 이론화됐어요. 그래서 유교의 호경이나 도교의 도덕경, 불교의 반야신경 같은 걸 융합을 했고 그다음에 원조의 초기의 마당향, 구초기 이 사람을 외워두세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해. 예. 이 사람을 세운 사람 이제 전진교하면 대개보면 구초기와 연결돼 있어요. 예,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구초기 같은 사람이 징기스칸의 신여 획득함으로써 하북의 도교를 지배했다. 명청까지 이제 종교로서 발전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다음 송대 종교의 특징은 불교, 도교가 서로 사상적 융합되면서 유교와 종교적 일치성을 추구했고, 자 이런 경향은 전진교에서 잘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학문과 이제 예술 및 과학의 발달 볼게요. 송대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문이 발달됐다. 이건 고문 부흥 운동의 영향이죠. 그래서 위진남북조대는 이제 뭐냐면 당나라 때 율문이나 뭐 시문 같은 사료 변연체 같은 것들이 발달했잖아요, 형식적인 거. 근데 이제 고문 부흥 운동을 통해서 그 당시 당송 팔대가들이죠. 이들에 의해서 자연 산문체들이 이제 뭐냐면 널리 확산이 됐다는 거. 예. 그래서 산문의 발달 배경 보면 서민사회 발전에 따라서 귀족적 신문보다 산문이 발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돼 있고요. 과거 시험도 산문체는 답안을 작성하고 있고 주로 주자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경학이 발달됐죠. 예. 주자학이니까 이제 뭐냐면 경설 연구하는 신문보다는 유교 경전을 연구하는 학문이 발달되면서 산문체가 훨씬 철학적인 사상 표현에도 접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또 그 송대하면 사가 유명하죠, 사. 예. 보통 인제 당나라 시대 요 송나라는 사가 유명해. 사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만한 유행 가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전형적인 인제 뭐냐면 서민 문화예요. 서민들 유행가를 많이 부르잖아요. 이게 사야, 사. 예.
그래갖고 이제 주로 악기에 맞춰서 이 비판대에 악기에 맞춰갖고 왜냐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노래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사다. 그래서 이 사는 서민 문화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어떤 문학 장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구어체 소설도 있는데 불교의 대중화와 인쇄술 발달에 영향을 힘입어서 불교의 대중화는 법문체라고 해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당나라 때 그 불교 경전을 뭐냐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법문체를 만들었다고 했죠. 이게 이제 소설로 이제 응용이 된 거야. 그 예전에 문어체보다는 이게 법문체, 구어체 중심으로 이제 뭐냐면 사용하기 시작하고 불교 대중화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인쇄술 발달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법문체로 쓰여진 소설책을 인쇄술 발달을 통해서 많은 서민들이 읽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태평강기라는 책이 이제 유명한데 한나라 때 5대부터 소설 모음으로 정부에서 출판한 책이 소설이었다. 소설은 나중에 명청시대 때 더 유행해요. 송나라 때도 유행하지만 명청시대 때 소설 장르가 되게 유행하죠. 예. 자, 그다음 시국도 있죠. 그래서 이제 도시에 와자가 마련돼 갖고 여기에서 이제 연극이 상영됐다. 예, 연극이 상영을 군안이라고 하죠. 와자라는 거는 이제 군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잠깐만요. 그래서 와자라고 있는데 자 와자 좀 약간 얘기했는데 와자는 번화가고 영국 상영한 곳은 군안이에요. 이 와자라는 곳이 이제 마련돼서 그 안에 군안이 있어 갖고 영국 상영한 곳이 있어서 했다. 예. 자 그리고 인제 이 원대에 가서 크게 발달하죠. 보통 원대의 그 자표 대표적인 문학 장르는 시곡이라고 하잖아요. 극이라고 하잖아요. 원곡이라고 하죠. 그 원대에 왜 극이 더 발생이 됐냐. 뭐냐면 시국이 널리 이제 퍼졌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나라는 몽골족이 지배했잖아. 유목민족들이. 유목민족 입장 때는 글로 읽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보는 게 낫겠죠. 눈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어떤 문학 장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이게 더 이해하기 편하니까 이게 원극이 그게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역사학의 발달 볼게요. 역사의 발달 배경을 보면 북방민족 침략으로 수세에 몰린 송이 이런 송이 이제 대의 관계에서 민족 의식을 자극해서 역사서를 펼쳤는데 되게 보면 대의명분, 정통적 정통론, 하이가는 입각했었어. 예. 그래서 송나라 입장을 볼 때는 그런 성격이 되게 강하다. 송나라 역사측은. 성격을 보면 황제 독재 체제에 대한 정통성과 그다음에 군신의 어떤 명분 의의를 강조한 춘추학이 역사의 발전에 큰 자극을 줬고요. 국수의 성격은 역사에 잘 반영돼 중국의 문화적 우월성을 역사서에 구현하려고 했다. 그래서 과거의 중국 역사를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고 포괄적으로 이해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황제 독재에 대한 어떤 정통성,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국수의 성격 이런 것들이 역사에 잘 반영됐다. 자, 그다음에 사화강의 자치통감은요. 사화의 자치통감 은근히 좀 나오거든요. 이게 한 두세 번 나왔어요. 자치통감은 그 북송태 사마강이 이제 쓴 편년체 사서죠. 이건 간찬이 아니라 사마강 개인이 쓴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단대사 위주인데 이거는 통사예요, 통사. 전국시대부터 5대까지 역사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짜임새 있게 서술돼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사마강 자치통감에서 나온 게 이제 뭐냐면 정통론이죠. 그 당시 이제 위정통론을 내세웠죠. 겉으로는 무통을 이제 처리한다고 하지만 무통이 안 된 게 위를 정토로 본 게 연호를 사용했죠. 위나라 연호를.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이 사망의 자치통감이 후대에도 영향을 미쳐요. 주위의 통감강문이나 원추의 통감기사본만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자 주위의 통감강문은 사마강의 자치통감을 재편집한 거야. 강목체 형식으로. 예. 그래서 사마강의 자치통감 중에 도덕적 가치가 높은 걸 선별해서 요약한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강과 목을 나눴죠.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서 높은 건 강으로, 낮은 거는 목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사실의 중요성을 잘 선별함으로써 사실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이때 이제 역사사의 중요성이라는 거는 성리학적 가치관에 입각한 거야. 자, 근데 이 주의 통감 강문에선 위의 정통론을 비판하면서 이때는 촉학 정통론을 내세웠죠. 촉학 정통론을 내세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남송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남송의 주변 대외 관계가 항상 이제 뭐냐면 압박을 받았잖아요. 예. 금이라든지 원난한테. 그러다 보니까 인제 있고 또 피남정권적 성격이 강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런 촉한하고 인제 약간 친밀감이 있겠죠. 그래서 촉한 정통론을 내세웠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원추의 통감 기사본만인데 요것도 예전에 11 년도 기출문이 나왔어. 예. 기사본만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건 중심이야.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강조하는 사건 중심의 역사 서술이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한 새로운 역사책인데 이건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 당연한 건데 기존의 정통 시대 때 역사서에는 그렇게 서술 안 해요. 대개 보면 시간별로 이렇게 쭉 서술하거나 인물의 어떤 행적으로 쭉 서술하지 사건 중심으로 서술하지 않아. 근데 여기는 어 사건별로 서술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통감 기사본말이라는 게 있으니까 앞에 사발강의 자치통감 있죠. 이걸 다시 재편집한 거야 기사본말체로.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거예요. 이게 11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종류별로 단편 만들고 각 편마다 관련 내용 연일순, 시간별로 순서로 배열했다. 예. 그래서 사마강의 자치통감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을 추려서 전국 시대의 진의 분할부터 진이 이제 삼국으로 분할됐죠. 우리가 이제 한, 위, 조로 분할됐잖아요. 그러니까 후조 때, 세종 때까지 통감 기사분말 서술했다. 예. 그다음에 인제 뭐 이도난 사람이 인제 뭐냐면 뭐 속자치통감 장편이었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도사에서 좀 볼 게 정초의 통지가 있죠.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고 예전에 한번 당나라 역사할 때 같이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마담이의 마담임의 문헌통고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백과사전서는 이제 한계의 정치에 참고하기 위해서 편찬인데 여기는 역사, 문학 뭐 다양한 들어가 있어. 지리, 인문 등등. 그래서 태평어람, 태평강기, 문헌영화, 뭐 책보원기 이런 것들인데 요거 가끔씩 인제 우리나라 역사나 중국 역사를 연구할 때 뭐냐면 어 역사서도 좀 참고로 이제 뭐냐면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그 태평화, 태평강기, 문헌영화, 책보원구가 지금까지 고문서를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역사적 사료로서도 유용해요. 예 요게. 예. 그래서 요런 것도 있고 참고로 이게 이거 얘기 안 했대. 자, 정초의 통지 마다인의 국론 통고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당나라 때 통전 있죠. 두가 쓴 통전을 보통 이제 뭐라고 해요? 이건 삼통이라고 하죠, 제도사로서. 그거 뭐 알아두시고 앞에 좀 얘기는 했긴 했지만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후에 인제 뭐 제도사 하면 보통 인제 뭐라고 붙이냐면 해요 라고 붙여. 해요. 해독이라든지. 그래서 뒤에 뭐 해요나 해독이 등장하면 제도사야. 예를 들어서 어 청나라 해요, 청해요 이렇게 하면 청나라 제도사, 명해요 하면 명나라 제도사 이렇게 인제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요 공자 춘추가 왜 이렇게 갑자기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자의 뭐 대일통 사상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대일통은 춘추 전국 시대 때의 분열을 극복하고 한 사람이 통치하자. 예 수리부작을 강조했죠. 예. 그 술부이작이라고 했는데 수리부작이나 술부이작이랑 똑같아요. 이거는 그 중국식 표현인데 이게 보통 수리부작이라고 하잖아요. 수리부작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 네, 기출문제. 그거는 이제 중국사에 나온 게 아니라 한국사에 나오죠. 있는 그대로 쓴다. 그래서 나는 역사를 그 주관에 의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쓴다. 나는 역사를 뭐냐면 만들지 않고 그냥 쓴다. 이 수리부작 원칙이잖아요. 이걸 이제 뭐냐면 상당히 강조했다. 요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의리가 왜 여기 나왔는데 춘추 의리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인제 공자의 춘추는 단대사다. 예. 논하 연대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요게 앞부분에 춘추 시대 때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갑자기 튀어나와서 일단 기출에 언급됐기 때문에 좀 언급했고요. 자, 미술과 공예는 뭐 그렇게 우리가 나올 가능성이 없죠. 뭐 북중화와 뭐 남중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발달해서 이제 보면
보통 송대의 3대 발명품이 있어요. 인쇄술, 하약, 그다음에 나침판, 이런 게 있죠. 거기에다 이제 뒤에 이제 후한 시대 때 제지술까지 합치면 4대 발명품이라고 하죠. 자, 인쇄술을 볼게요. 인쇄술. 인쇄술 보면 목판 인쇄술이 최초로 만들었다. 네, 목판 인쇄술, 아니, 목판 인쇄술은 최초에 만든 게 목판 인쇄술이 발달됐다. 목판 인쇄술 발달. 최초가 아니라 네, 발달 적어놨는데 그 다음에 합해 인쇄술이 최초로 이제 뭐냐면 발달됐다. 최초의 인쇄술 합해 인쇄술이야. 최초. 그래서 보통 그 4대 발명품 할 때 제가 인쇄술이라고 했지만 정확하면 합해 인쇄술이야. 활자 인쇄술 있죠? 이게 4대 발명품이야. 목판 인쇄술은 예전부터 있었고 예전에 목판을 이렇게 해갖고 그 나무를 잘라갖고 그 밑둥에다가 이제 갈아가지고 쓰는 게 이제 목판 인쇄술인데 활판 인쇄술은 좀 다르죠. 활판 인쇄술은 글자 하나하나를 활자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판에다 넣어서 쪼여가지고 이제 뭐 프레스로 쪼여가지고 이제 뭐냐면 할판을 만든 다음에 그걸 인쇄하는 거잖아요. 이게 할판 인쇄술인데 이게 최초로 만든 데가 송나라예요. 송나라.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만든 할판 인쇄술은 좀 한계가 있었어. 왜 한계 있었냐면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필승이라는 사람이 그 할판 인쇄술을 만들었다고 하냐? 그러니까 11세기 중에 인종 때 이때 이제 할자를 이제 무슨 할자는 고니 할자라고 해요. 고니 할자. 이 고니 할자는 악교를 응교시켜서 만든 거야. 이렇게 진흙하고 악교를 응급시켜서 만든 건데 문제는 이 고니 할자는 이제 악교와 진흙을 묻혀갖고 만들기 때문에 조금만 써도 이 할자가 뭉개져. 예. 그래서 이제 별로 실용성은 없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처음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이제 뭐냐면 널리 보급되진 않았고요. 예. 도중에 이제 명맥이 끊어졌다고 하죠. 주로 이제 사용하는 목판 인쇄술이야. 예. 목판 인쇄술이 상당히 발달돼 갖고 그 당시 송대 사대부들이 썼던 이제 가고를 보기 위한 어떤 그 수험서라든지 그다음 송대 이제 소설도 많이 읽었다 소설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인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로 할판 인쇄술을 만들었지만 그렇게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한 건 나중에 금속 할자로 이렇게 할자를 만들었잖아요. 예. 금속 할자 인쇄술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거죠. 우리나라에서. 예. 요거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좀 정리해서 최초 해할판 인쇄술 본의 할자 이렇게 연결시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약을 보죠. 하약은 예전부터 기록해 보면 한나라 때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하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뭐야 그 불교 장생을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것도 특히 이제 뭐냐면 불교장생약 같은 거 성약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 제품을 섞다가 우연찮게 발견한 거야. 근데 원래는 이제 초창기 때는 축포나 이런 행사용으로 썼다가 이게 무기로서 개발된 건 언제나 송나라 때야. 송나라 때 유목민들의 공격을 받으니까 유목민들의 공격을 오면 송나라 이제 병사들이 유목민과 1대1로 싸우면 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마병이 들이닥칠 때 그 전에 뭐냐 하약 무기를 만들었고 쏘면 어떻게 몰살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만들었던 게 이제 하약이고 이게 이제 근가의 정쟁에서 사용했고 나중에 몽골족들이 이 하약 무기를 입수해 갖고 뭐냐면 널리 전파시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슬람을 거쳐서 십자군 병사를 위해서 유럽에 전파됐고 원래는 유럽은 이제 나중에 받아들였지만 하약을 더 발전시켰어. 결국에는 나중에는 17세기 이후부터는 거꾸로 됐죠. 유럽에서 발달된 하약 무기가 뭐냐면 이제 아시아 쪽으로 건너오게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나침판을 발명했는데 나침판은 중국에서 발명했지만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은 이제 유럽이죠. 유럽이 이제 지리산 발견할 때 크게 이용했고 그 다음에 제철 기술에서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코코스를 이용해서 철강석을 해서 천을 축출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선철 단철 강철로 그 선철과 단철 강철로 제조하는 기술도 있었고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고 저도 코코스를 이용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건 석탄이죠. 석탄. 산업혁명 때 이 석탄을 코코스화 시켜갖고 있잖아요. 코코스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저도 이제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산업혁명 때 했던 거를 여기에서는 석탄을 이용해갖고 했다는 거, 제철하고 이용했다는 거는 벌써 상당히 빠른 거죠. 11세기 경우니까. 그러니까 700년 정도, 800년 정도 앞서 있었다는 거야. 예. 자, 하여튼 송대 발명품이 유럽사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하약은 전쟁 방식에 따라서 공무원 제체가 붕괴됐고 인쇄수는 지식혁명으로 동네 교회의 지식 독점이 사라지고 고전 문화가 발달됐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나침판은 엉양이가 가능해서 신학교 개척이 가능해졌다. 뭐 이렇게 있는데 인쇄술 자체가 이제 여기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 같은데 구텐베르크에서 예, 금속활자 같은 등에서 요거와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그래서 이제 송대 발명품까지 좀 했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송나라 이제 다 끝났고 뒤에 이제 근세 유목민족하고 이제 근세 명청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몇 번이냐면 두 번째 인증번호는 60번이에요. 60번.